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예요. 부모. 그랬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엄마들의 태도를 보면 대부분 선생님 제 잘못인 것 같아요.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자아 성찰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. 그런데 아빠들은 상담을 하러 잘 오지도 않고 본인의 잘못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에요.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엄격한 아빠, 가부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을 때 우리 아들, 딸들의 반응, 나올 수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첫 번째로 우리 아들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? 적어도 청소년기 이전, 내 자아가 더 커지기 이전의 아들들은 막 아빠가 엄격하게 하고 때려도 이렇게 숨죽이고 있어요. 그냥 맞고 슬퍼하고 아빠는 왜 저럴까?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아빠보다 더 힘이 세졌을 때, 키도 더 커지고 몸무게도 더 나갔을 때 내가 너한테 한 방 먹이고 아빠를 쓰러뜨릴 거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시기가 적어도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사이가 되더라고요. 이 이전까지는 우리 아들들이 참고 있다가 내가 힘도 세지고 어떻게 해보면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때부터 대들기 시작해요. 대들기 시작하면은 이런 엄격한 아빠들이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은 힘으로 더 세게 누르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안 되면은 뭐 골프채를 들던가 몽둥이를 들어요. 그러면 아들들이 수능을 하느냐? 아니요. 그럼 아들들도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더 세게 반항한단 말이에요. 이 반항심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애들을 심리 검사를 해보면은 뭐가 굉장히 높게 나오냐면 반사회적 특징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. 그래서 아빠랑 계속 갈등을 보여요. 그런데 이 문제가 아빠랑 아들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진정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커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. 자녀를 낳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녹화를 해놨다가 20대 때 그냥 안 나와요. 본인이 아빠가 됐을 때 똑같이 나온다.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럼 요 아들도 또 성장해서 아빠가 됐을 때 또 이런 나쁜 행동을 되물림한다. 이게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 되물림이 되는 문제를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수치가 올라가고 내가 그 아이가 아빠가 됐을 때 또 이것들을 되물림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우리 딸들. 우리 딸들은 아빠와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울해요. 아들들은 같이 맞서 싸운다. 내가 덩치가 커지면 아빠를 한 대 때려서 눕힌다. 이 상상을 하지만 우리 여자아이인 딸들은 점점 우울해져요.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대부분 피하고 방에 혹시나 들어올까 아니면 또 아빠가 언제 화를 낼까 굉장히 불안해해요. 불안하다 보면은 뇌가 굉장히 이렇게 경직이 돼요. 그러다 아빠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잠을 주무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풀렸다가 다시 또 안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? 그럼 또 이렇게 경직되고 행여나 내 이름을 부를까봐 굉장히 막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우울이 언제 터지냐? 뭐 내가 청소년기 때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때도 많이 터지지만 이 우울이 본격적으로 트리거가 되는 시기가 출산하였을 때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내담자의 80%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.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엄격하고 가부장적이고 조금 폭력적인 위협을 당했던 아빠 밑에서 자란 딸들이다.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우울의 시초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애정 결핍에 걸린다. 우리 장난으로 애정 결핍 너 애정 결핍 같아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애정 결핍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. 자, 딸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. 이 딸들은 애정에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. 그래서 사춘기 때는 친구한테 굉장히 집착을 해요. 한 친구가 계속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안 떠났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괜히 나를 버릴까봐 전전긍긍 하다가 이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집착이 옮겨가겠어요? 남자친구한테
굉장히 집착하게 돼요.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여성이 여기, 남성이 요쯤에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애정 결핍이 있는 여자는 이게 역전이 돼요. 그래서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또 다른 남자, 다른 애정을 찾아서 확 떠나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. 남자를 1년 동안, 2년 동안 알아보고 괜찮은 사람인지, 안전한 사람인지, 위험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사귀어야 되는데, 애정 결핍이 있는 이 성인 여성분들의 특징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얘가 날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. 사랑해서 하는 걸 거야. 라고 착각을 하시고 만나게 돼요. 이 사람과 덜커덕 아이가 생겼어요. 임신을 했어요. 결혼을 해요. 그럼 여기서부터 굉장히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. 연애할 때도 나한테 쓰레기같이 구는 남자가 애 낳고 결혼하면 바뀔 것 같으세요?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면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럴 일은 죽어도 없어요. 애도 내팽개칠 거고 나도 내팽개칠 거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하고 살 거예요.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애도 불쌍해지는 거예요. 이런 애정 결핍이 여기까지 문제가 생겨요. 물론 우리 아들들도 중요하지만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딸들 키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. 한 번의 손찌검, 한 번의 소리침, 이거에 딸들은 우울증이 걸리고 애정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 딸들의 미래 손주들, 그 밑에 세대들까지 이런 피해가 전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빠분들이 있다면 절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이런 너무나 잣대가 있는 이런 엄격한 아빠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